안녕하세요. 2016 복지를 말하다의 한혜솔입니다. 정부가 올해 업무 계획의 중점 과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인력이 갖춰져야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겠죠. 오늘 2016 복지를 말하다에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의 허브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류호영 원장님 만나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류호영입니다.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1년 처음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총무처와 경제기획원,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2013년 10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저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2010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서울 등 7대 도시에 지역별 교육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에는 2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7세입니다. 매우 젊고 활기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원은 800여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전체 보건복지 종사자의 10%가 넘는 26만 6천 명을 교육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원은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이 정부 출연기관이 된 지 올해로 12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창조적 복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저희 원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 인재 양성의 허브기관으로서 글로벌 선도기관이 된다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창의와 열정, 소통을 저희 원의 핵심 가치로 선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원의 역할과 기능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교육 허브 기관, 플랫폼 기관으로서 변화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원의 교육 방식도 종전의 직무교육 방식에서 앞으로는 창조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 기능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저희 원의 교육 역량과 교육량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지난 2년 동안 80%가 증가하였고 교육량도 164%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 실현, 이를 통한 빈곤 탈출 지원 분야의 복지 교육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원의 교육 역량을 확대하고 인력과 예산, 시설, 정보화 이르기까지 인프라에 있어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인력의 경우에 그동안 그 비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인력 구조를 정규직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관이나 생활관과 같은 교육시설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연수원을 충주에 개원한 바 있으며 또 바이오 헬스 케어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서울 강남 역삼동 내에 전용 교육장도 오픈을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2016년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또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인력개발원에서는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저희 원은 교육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올해에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교육 성과를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과 자활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 산업 기관을 마련을 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참여자 교육을 확대해서 그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또 자립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복지와 고용, 금융을 영위한 교육과정도 새로 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을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사회 서비스란 무엇이고 또 사회 서비스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계신가요? 사회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에서 수익성이 낮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산모들을 위한 가사간병 등 돌봄 서비스라든지 보육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소득 보장, 즉 현금 복지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많은 복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도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4년 저희 원에 사회 서비스 교육부를 신설한 이후 4,50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에 제공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수요와 품질 관리를 위해서 복지부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지 서비스라도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더 쉽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복지 인재의 전문화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저희 원을 대표하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브랜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 두 가지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서원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글쓰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과정입니다.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1박 2일 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국문학 교수라든지 소설가 등이 참여해서 1대1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본인들의 경험과 사례들을 기록을 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20종의 그 도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그 정식 출판된 도서도 3종이나 있습니다. 또 복지인의 행복 추구 과정도 저희 원의 대표적인 브랜드 교육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도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그 소진과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일짜리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 내용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자기 관리를 네.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 과정은 명상과 힐링, 또 자기 성찰을 위한 진단과 토론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브랜드 교육 과정들은 그 교육생들의 그 참여도와 교육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 때문에 교육 참여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더 많은 교육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힐링과 명상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제가 본 풍요로운 복지를 꿈꾸다, 또 선배가 들려주는 복지 이야기, 이러한 책들이 브랜드 과정의 결과물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영역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과 또 모바일 시장에까지 접목을 하셨다고요? 최근에 저희 원은 온라인 모바일 교육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 교육 목표 26만 6천 명 중 약 75%는 온라인과 모바일 교육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온라인 모바일 교육 과정으로는 사회복지 직무의 정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편으로부터 긴급복지 또 장애인 복지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시리즈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그 최근 관심이 많은 아동 학대 예방이라든지 금연 상담과 같은 교육 과정들도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원에서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단체나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 원이 갖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잖아요. 의료 한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 의료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그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는 약 8천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1.3%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고 또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2009년도부터 해외 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통역사라든지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에서부터 중국, 중동, 러시아 의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 또 국제 역량 간호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우디 왕립 병원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사선소와 물리 치료사들을 선발을 해서 취업 연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이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병원의 해외 진출 건수도 141건에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 진출 건수는 앞으로도 크게 아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기구 분야도 매우 유망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전주기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R&D에서부터 인허가, GMP 생산, 기술 사업화, 또 해외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에는 이와 같은 저희 원의 의료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또
의료 통역 능력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개출한 그 의료 통역사들을 위해서 의료 통역 능력 검증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교육생들에 대한 그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그 의료 통역사라든지 또 의료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 시장 전문가, 또 국제 역량 간호사들, 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해외 취업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그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에 저희가 저희 교육생들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또 취업 지원 연계를 위한 그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력 개발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21세기 말에는 건강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4세라고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 79세, 또 여성들의 경우는 85.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그렇게 높지만 건강 수명은 7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10년 정도를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 분야의 교육 사업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종사자들 대상으로 통합 건강 증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금연이라든지 절주, 또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원에서는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OECD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정신건강 분야의 교육을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그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분야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메르스라든지 에볼라, 또 사스 같은 신종 감염병은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국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의 경우 작년에 국민 경제적인 손실 규모가 10조 원에서 20조 원에 이른다는 결과 보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원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예산 10억 원을 새로 확보하고 현재 그 교육 체계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소에서 종사하시는 역학조사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과정도 확대해서 금년에는 약 1,2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인재 양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마지막으로 복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훌륭한 복지 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복지는 국민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복지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위한 조건이고 네. 또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행복 순위는 56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아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비교해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과 또 현장 전문가들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보다 더 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민간 협력을 통해서 복지 자원을 더 개발하고 확대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과제들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최고의 복지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월드 베스트 복지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보건복지 정책의 이념이자 가치가 아닐까요?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묵묵히 달려가고 있는 인력개발원의 내일. 그리고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